안녕하세요. 지금 이 강의를 녹음하고 있는 날은 12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어요. 뭐,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다른 할 일이 있어도 별로 손에 안 잡히고 해서, 강의나 녹화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펜을 잡았고요. 어, 어떻게 1년을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힘들지만, 하여튼 우리 모두 다 어,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살아냈고 앞으로도 좀 더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겠죠. 봄에는 여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고 여름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더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도 조금씩 일상생활을 희생을 했지만 아직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파이썬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자료 구조가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리스트에 있는 기본적인 연산들, 뭐 append, pop, 뭐 insert, 뭐 이런 연산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할 거고요. 그거는 제 자료구조 강의에 있는 순차적 자료구조 배열과 리스트에 관련된 동영상 강의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리스트의 중요한 특징들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떤 값을 리스트에 인서트하고 싶으면 쉽지만 그거를 저장할 만한 공간이 없을 때는 내부적으로 자동적으로 더 큰 리스트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즉 리스트의 크기가 사이즈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을 거쳐서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그런 리사이즈가 이루어지는지 그 리사이즈가 될 때마다 뭔가 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들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자료 구조의 크기가 동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하는 어레이를 다이나믹 어레이라고 하고 그때 드는 연산별 어떤 비용을 어, 분석하는 걸 amortized 수행 시간을 분석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amortized라는 말은 어렵지만 그냥 average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리스트를 이제 생성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append를 계속해서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해서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range 객체를 불러서 그걸 리스트로 형변화해서 생성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미묘하게 수행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더 빠른 수행 시간을 갖고 있는 생성 방법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다이나믹 어레이를 설명을 하는데 우선 어, 배열하고 C에 있는 배열과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C에서는 A라는 배열을 선언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선언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0, 1, 3, 0 이런 식으로 4개의 값을 초기화한 A라는 정수 배열을 선언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A는 메모리상에서 이 4개의 값을 갖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수당 4바이트씩 할당하기 때문에 16바이트를 연속적으로 메모리에서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 셀이 4개의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해당되는 값을 이진수로 바꿔서 직접 저장하는 겁니다. 3, 0. 그럼 예를 들어서 A2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이 A라는 배열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실제로는 어, A0에 있는 가장 첫 번째 이 바이트의 주소를 A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즉 A라는 거는 A0에 있는 이 시작 주소,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A2는 뭐예요? 이게 A2잖아요.
즉 A2에 들어있는 값은 3인데 이 3을 알고 싶다 또는 이 3을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A2를 접근해야 되는데 A2를 접근한다는 거 뭐냐? A2의 주소를 아는 것이 알아야 된다는 의미고 A2의 주소는 A0의 주소에다가 A0의 주소는 누가 알고 있냐면 이 A라는 배열의 이름이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더하기. 그러면 각각 정수는 4바이트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몇 바이트를 띄면 이 A2에 있는 이 첫 번째 주소를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를 알 수 있냐면 우선 4바이트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A2이기 때문에 A2 원소 앞에는 A0, A1 두 개의 원소가 있잖아요. 정수가. 그러니까 2를 곱하는 거죠. 즉 여기 있는 2는 이 A2에 있는 이 2입니다. 그러면 사실 4바이트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거죠. C에서는 정수는 4바이트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 거고 2는 내가 알고 싶은 원소의 인덱스 번호고 A0는 A라는 배열 자체가 저장하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다 이 세 개의 값이 알려져 있는 거고 곱하기 한 번, 더하기 한 번으로 A2의 시작 주소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상수 시간 만에 이 A2의 주소를 알 수 있고 실제로 그 주소에 가서 값을 읽어오는 거죠. 그건 상수 시간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어떤 K번째의 값을 억세스하는 거는 이거는 상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순차적인 자료 구조, 즉 어레이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곳에 있는 값을 상수 시간에 읽거나 쓸 수 있다. 원하는 곳은 어떻게 해요? 인덱스로 표현되는 거니까 인덱스만 알면 내가 원하는 인덱스에 있는 값을 읽거나 쓰는 거를 상수 시간에 할 수 있다. 그러면 파이썬에 있는 리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A는 이렇게 쓰죠. 0, 1, 3, 0이다. 그럼 4개의 값으로 초기화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통해서 상수 시간에 여기 있는 값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A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4바이트일 수도 있고 8바이트일 수도 있지만 이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저장되는 값은 실제로 여기는 0, 1, 3, 0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0은 따로 있어요. 0이 저장된 곳. 그러면 실제로 A0로 저장하는 건 뭐냐면 이 0이 저장되어 있는 곳에 주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C로 치면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죠. A0 자체가. A1은 1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이라는 이 정수 상수값이 저장된 곳에 주소를 또 가리키는 겁니다. A3는 또 3이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 거고 그 주소를 가리키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 0이잖아요. 0은 어디 있어요? 이미 0을 만들어서 메모리상에 어디에 표현해 놨죠. 그러면 이 0은 요거를 다시 이렇게 가리키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파이썬에서는 모든 상수값이든 변수값이든 뭐 리스트든 전부 다 일종의 오브젝트, 객체라고 생각하고 그 객체의 주소를 그 객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A에 들어있는 값들도 실제로 정수값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정수값이 저장되어 있는 그 곳에, 즉 그 정수 객체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소값은 여러분들이 32비트 컴퓨터를 쓰면 운영체제 컴퓨터를 쓰면 4바이트로 주소값을 표현할 수 있고 64비트를 쓰면 8바이트로 저장할 8바이트에 저장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에 따라서 이 하나의 셀의 바이트 수가 4바이트 또는 8바이트가 되는 거죠.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2의 주소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 값을 알면 되는데 그거는 모든 이런 칸들이 4바이트 또는 8바이트로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C에 있는 배열에서 주소를 계산하는 것처럼 A0의 시작 주소에다가 4 또는 8을 두 번 곱해가지고 여기 있는 수직수를 알게 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읽어요. 그러면 이 값이 바로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니고 여기는 내가 원하는 값의 주소가 들어있는 거니까 그 주소를 따라가서 그 주소에 있는 값을 읽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C에 있는 배열보다는 한 번 더
주소를 따라가는 셈이기 때문에 리스트가 상수 시간에 어떤 값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C에 있는 배열보다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C의 배열이 1단계 자료 구조라면 리스트의 배열은 파이썬의 리스트는 2단계 자료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어, 연산을 수행하는지, 연산 때 이 리스트의 사이즈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에 따른 연산의 수행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코드는 뭐냐면 우선 빈 리스트 하나 만들고요. A라는. 다음에 sys라는 시스템 모듈이 있습니다. 그걸 임포트 했다고 가정하고요. 거기에는 getSizeOf라는 펑션이 있는데 이 펑션은 이 파라미터로 전달해준 이 객체의 실제 메모리 바이트 수를 리턴해주는 함수인데 그러면 지금 빈 리스트에 있는 어, 빈 리스트가 메모리를 몇 바이트를 차지하는지를 보면 이게 56바이트를 차지해요. 물론 이게 컴퓨터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56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저장되어 있지 않는 비어있는 리스트인데 56바이트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리스트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리스트의 사이즈는 얼마다 라는 거를 이 리스트 객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이 리스트에 몇 개까지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저장되어 있는 값의 인덱스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저장되지 않는 리스트라고 하더라도 그 리스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정보가 있고 그 정보가 차지하는 바이트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56바이트가 기본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를 0부터 100까지 0부터 99까지 100개의 값을 어펜드를 시켰어요. 이렇게 어펜드를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어펜드를 할 때마다 이 A의 사이즈를 출력하라고 한 거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선 어, 첫 번째 이게 하나가 들어갔을 때 처음에 하나가 들어갔을 때는 88바이트로 56바이트에서 몇 바이트죠? 20 32바이트 32바이트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지금은 뭐예요? 비어 있으니까 이 첫 번째 값을 저장할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늘렸다는 거죠. 얼마 늘렸냐면 32바이트만큼 늘린 거예요. 32바이트라는 거는 하나보다 더 많은 거를 저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2일 때, 3일 때는 그대로 88바이트예요. 즉 맨 처음에 값을 하나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값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값을 어펜드를 할 때는 네 번째를 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용량으로 리사이즈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120바이트가 돼요. 즉 88바이트에서 다시 32바이트만큼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5, 6, 7 이 세 개까지는 그대로 120바이트가 감당할 수 있고요. 여덟 번째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184바이트까지 120바이트에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계속 내려와서 16번째 값을 저장할 때는 어펜드 할 때는 256바이트로 점프를 하고요. 그 다음에 24번째 값을 저장할 때는 23번째까지는 250바이트가 그대로 유지되고 24번째에서는 336바이트로 256에서 336으로 더 늘려집니다. 증가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 현재 내가 뭔가 갖고 있는 빈칸이 없어서 저장할 공간이 없을 때 현재
사이즈보다 몇 배 증가되는 사이즈로 뭔가 늘려야 할 건가 그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A가 4개의 정수를 저장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0, 1, 2, 3. append 4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4를 위한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4를 위한 공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키우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 4를 집어넣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이 0, 1, 2, 3은 더 큰 집을 마련했으니까 거기로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야. 0, 1, 2, 3. 차례대로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파이썬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다음에 5가 또 들어왔어요. append를 5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 더 큰 5를 위한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하나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0, 1, 2, 3, 4를 시간을 들여서 이사를 시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5를 또 집어넣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이사 비용이 더 많이 나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몇 배씩 증가시키는 전략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2배씩 증가를 시킨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심플하죠. 그런데 실제로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 1.125배 정도로 키웁니다. 즉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용량이 작다 그러면 현재 용량에서 1.125배 더 큰 용량의 리스트를 새로 만든 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를 다 옮기고 이제 인서트 할 값을 인서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또 차면 다시 또 1.125배 큰 리스트를 할당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를 해보면 append를 한번 써볼게요. append가 예를 들어서 append 해서 어떤 x란 값을 append 한다 라고 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A에 있는 사이즈 그러니까 A.점 사이즈라는 건 A라는 이 리스트라는 객체가 현재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사이즈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A.n은 뭐냐면 A에 들어있는 실제 값의 개수 이게 같아요. 같으면 뭐예요? 지금 새로 append 하려고 하는 이 x 값이 저장될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뭔가 리사이즈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리사이즈가 일어나요. 리사이즈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b를 하나 만드는데 make a bigger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얘를 b라고 할게요. 근데 이 b의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b의 사이즈는 a의 사이즈의 뭐 몇 배라고 합시다. 뭐 c가 2일 수도 있고 실제 파이썬에서는 1.125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c배 더 큰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걔를 b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폼을 a에 들어있는 값들이 b로 다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range 이렇게 해서 ai를 모두 다가 bi로 옮기는 거죠. 옮기고요. 그럼 이사가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b가 a가 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리사이즈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를 위한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append를 실제로 하는 거죠. a에 있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a 여기잖아요. 여기다가 x를 집어넣고 a에 들어가 있는 값의 개수가 하나 증가됐기 때문에 a.n 값을 하나 증가해서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리사이즈 비용이 있는 거죠. 리사이즈 비용. 리사이즈 비용은 뭐예요? 기존에 A에 들어있던 값을 더 큰 리스트 B로 옮기는 이사, 이동, 연산을 A에 있는 값의 개수만큼 반복하는 거죠. 이 시간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그냥 상수 시간이잖아요. X를 가장 뒤에다가 저장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A에 들어있는 값의 개수를 하나 증가시키는 것은 상수 시간이고, 결국은 그런데 이 리사이즈가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어쩔 때마다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1, 4, 8, 16, 24 이렇게 가끔씩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이 if문이 참이 되지 거짓이 돼서 이 상수 시간만 연산을 수행하는 거고, 만약에 리사이즈가 일어나야 될 때는 뭔가 더 많은 이동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즉 뭔가 여기에 어펜드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 그러면 어펜드가 처음에는 할 때는 시간이 안 들지만 가다가 리사이즈라는 경우에는 많이 걸리고 다시 상수 시간이 걸리다가 리사이즈 할 때는 더 많이 걸리고 또 상수 시간 걸리다가 리사이즈 할 때는 많이 걸리고 뭔가 이런 식의 수행 시간 분포를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worst case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펜드의 수행 시간은 사실은 얘잖아요, 얘. 어? 얘는 뭐예요? 기존에 있었던 리스트에 들어있는 값들을 전부 다 하나씩 일일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n개가 들어있다면 비고 n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worst case로 따지면 append는 상수 시간이 아니고 비고 n으로 선형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append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 상수 시간이고 리사이즈를 하는 가끔의 경우에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는 이게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즉 여기 있는 이 값들을 비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나눠준다고 치면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건데 이 평균이 얼마냐면 비고 1이라는 겁니다. 즉 대부분은 비고 1이고 가끔씩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평균을 취하면 비고 1이다. 상수 시간이다. 그래서 결국 리스트에서의 어펜드 수행 시간은 상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평균적으로 상수 시간이 되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 증명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amortized time analysis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